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이경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광고 나갈 때 네 분이 동시에 광고가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7시 25분 30초까지 광고 없이 다이렉트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거는 또 생색을 내시는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저희가 이제 3부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해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여봤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또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좀 분노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허위 경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좀 치명타가 아닌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시는지. 이재호 고문은 그걸 다 털어라, 후보가 깨끗하게 사과하면 더 낫다, 이런 말씀 아까 주신 것 같고, 그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조작 의혹은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는 있죠. 그 조작한 사람들. 근데 김건희 씨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주가 조작한다는 거 알고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꽤 오랫동안 뭐 수사가 진행돼 왔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나오고 뭐 나오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적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뭐 수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허위 경력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도 깔끔하게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로남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졌을 때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정말 비판받을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깨끗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나요? 일단 뭐 천천히 시작해야죠. 이렇게 신비주의 오래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발랄하게 나와가지고 막 뭐 우리 김혜경 여사 하시듯이 이렇게 막 자기야 하면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조금 아마 굉장히 포멀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이제 조금씩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포럼 뭐 거기 나오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도이치모터스 위험이 살아 있을 때는 저는 섣불리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냥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캠프에서는 뭐 나름 생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그렇게 처음 국민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뭔가 국민들에게 먼저 좀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제 김혜경 씨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좀 가짜 뉴스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후보 못지않게 이 부인 간의 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지금 이제 김혜경 씨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오시면서 지지율이 이상하게 좀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에 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간에 약간 그 동일 선상에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 허위 경력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최소한 국민께 얼마나 큰 피해를 줬냐 이것이 좀 중요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에 않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 경찰 내사 보고서에 공범으로 명시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때 같은 공범 5명이 전부 다 구속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내놓았어요. 그때 그 공개 자료를 좀 했죠. 그런데 이게 전혀 주가 조작이 전혀 의심되지 않는 그것도 딱 2주만 내놓고 지금은 뭐 더 아니다 이제 배째라 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009년 5월에 8억 투자 이것도 좀 이상하게 장외 매수를 했죠. 그리고 2010년 2월에 또 그 선수 이정필 씨를 만나서 10억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지금 내사보고서에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고치에 팔았다고 한다면 추정치 금액만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추정치 금액만 지금 20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개미핥기가 지금 이게 그 주식 전문 용어라고 하면서
위해서요. 그러니까 개미들을 다 죽인 거, 일반 우리 국민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 영부인이 되면 공식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이 부여되고 공무원까지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그 영부인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왜 한식 세계화하면서 200억, 300억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면은 이분께서는 국민을 이렇게 개미알기처럼 죽였던 분이 영부인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은 정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죽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배우자를 동일하게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다. 우선은 우리 그 고모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털 거는 빨리 나와서 털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배우자 포럼 얘기하고 말씀 주셨는데 내부에서요. 지금 김건희 씨 배우자 포럼 못 나가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배경이 있겠지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우선 뭐 그 국민을 무슨 개미핥기처럼 죽였다 이런 표현 너무 과한 표현이죠. 전문 용어 말씀드렸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도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자 포럼 뭐 제 와이프도 오라고 그러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거기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자들의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사실 조금 특이하죠. 김건희 씨도 주목도가 높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이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뭐 해경군 김씨 논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주목도가 높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모님이 공식 석상에 몇 번 나오시고 거의 선거운동 안 하셨지만 당선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것도 뭐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가 애교머리 자른 게 막 기사가 되고 이러던데 네. 막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도한 관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근데 궁금한 게 배우자 포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의원분들, 남자 당원분들의 아내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 의원분들의 배우자분들도 같이 그럼 다 같이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꼼꼼하게 안 봐가지고 예, 제가 배우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 네, 그렇죠. 여성 그런 의원분들의 경우에 배우자분들. 여성의 배우자들이 용감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기가 있어야 되나? 박영선 지금 이제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의 남편 어. 용감하게 가서 밥도 사고 오. 호기롭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예 뭐 아는 체 안 하는 분들도 알겠습니다. 많고. 국민의힘의 배우자 포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이번에는 외연 확장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조문 번복을 하고 뭐 정치는 잘했다 이런 옹호 발언에 대한 여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사과를 하기 위해서 호남을 찾았다가 이 호남에 있는 횟집에 가서 폭탄주 만찬을 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좀 했습니다. 또 밥값 계산 관련해서 해명을 놓고도 이게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그 논란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윤 후보의 태도가 그렇다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호남과 중도층의 민심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재호 고문님께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외연 확장이다 뭐 중도층을 확장한다는 거는 그런 뭐 말실수라든지 뭐 그런 자잘고래 한 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보수의 기반으로 둔 개혁적인 정책이냐 개혁적 보수냐 좀 더 나가면 보수의 기반을 둔 진보적 정책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의 차원에서 외연이 확장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뭐 말 잘못하고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잘못 이런 거는 그 외연 확장과 아무 관계 없는 거고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예, 관계 없는 거고 아까 윤석열 후보 그 부인 문제 나는 그 검찰과 경찰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조사 그거요. 나는 뭐 검사는 아니지만 하도 검사인데 옛날에 조사를 많이 받아와서 그거 조사하면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딱 조사해갖고 학력 비조 이건 뭐 사실이고 아니고 밝히고 주가 조작 뭐 딱
조사해갖고 빨리 밝혀버려야지. 이걸 하나 잊어볼만 하면 또 이거 꺼내고 이거 잊어보면 이거 꺼내고 이거는 일종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처를 내기 위한 하나의 그 전술로 봐는 거지. 정말로 마음 먹고 김건희 후보에다 탈탈 털어갖고 드러내려면 아이고 검찰 경찰 그 일주일이면 사실 여부 다 밝히지. 그래서 털어야지. 또 윤석열 후보도 부인이 하는 걸 남편이 모른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는 이거다. 이 건은 이거고 저 건 저거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사실 아니다. 이건 사실인데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고 이걸 국면을 털고 넘어가야지. 자꾸 이걸 그냥 질질 끌고 선거 때까지 가면 별로 덕될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경찰과 검찰이 사과가 이 부분을 빨리 털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수사를 하니까. 진정한 사과가 이제 외연 확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네. 여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말도 중요하죠. 말과 후보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뭐 오늘 저도 순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두환 옹호 발언, 옹호 발언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 잘했다 12.12와 5.18 빼고 이거 안 좋죠. 그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두환 씨 조문 갈지 말지 이런 것도 그걸 뭘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남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맞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보면 나름대로 그 김한길 전 대표 해가지고 호남에 공을 들이려는 모습들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겁니다. 김한길 전 대표나 뭐 기존의 DJ계 분들, 뭐 국민의당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이 막 와 뭐 국민의힘 뽑아야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정치적 포트폴리오 안에 호남을 뭔가 그래도 생각하는구나, 나름대로 애쓴다, 이런 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호남의 표심을 붙잡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중도층 표심 붙잡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저 짧게 좀 먼저 우리 의원님 말씀 주셔야 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우선은 그 왜 목포 횟집에서 그 술을 마신 부분은 우선 술값 계산을 놓고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발 조치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대변인이 또 허위 사실 공표를 했죠.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하러 갔습니다. 개사과 미안하다. 내가 진짜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그러고 저는 여기 그날 폭탄주는 정말 아니다. 이것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 부분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지금 우리 그 고모님께서 검찰이 전술인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의혹이 좀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검찰이 이게 전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 수많은 그 나중에 다 무혐의로 끝났던 그런 수사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전술이었나, 이런 의혹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동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빨리 털었으면 좋겠다.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해서 빨리 털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동조를 하겠습니다. 네. 신호님도 어디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이 건에 전두환 옹호 발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사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게 개사과였죠. 예.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잘못했고, 이게 이제 진실은 뭐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바로 사과를 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사과하러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경선 중에 가냐, 뭐 경선 끝나고 가냐 하다가 경선 끝나고 1박 2일로 간다. 그래서 1박 2일을 갔으면요. 그 일정을 짜는 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고 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를 뭐 초년생이라고 뭐 이해하려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는 초년생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당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신중치 못하고 정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바로
다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지금 시간 끌고 넘어가겠지, 잊혀지겠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네, 이건 뭐 모든 분들의 의견이 좀 통일되지 않았나, 깔끔하게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읽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건 사실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일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민주당에게는 이게 이제 넘어야 될 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이 부분 관련해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 내에서 이제 레드팀 이른바 쓴소리를 맡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이거를 꺼낸 얘기이기도 한데, 자,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은 뭐 굉장히 용감한 스탠스를 정한 거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을 탈곡기에 날아서 탈탈 턴 수사, 이게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기획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검찰총장으로서 검찰로서 잘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단 털어서 탈곡기로 탈탈 털었더니 뭐가 또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 법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조국의 강 문제를 정리를 한 것은 후보로서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합당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후보의 결단과 어떻게 보면은 용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그 사이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 또 여기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관련해서 혹시 천하람 변호사님 하시고 저요? 싶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 스탠스라면 국민들께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방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윤석열 당시 총장이 탈탈 턴 게 굉장히 큰 잘못인데, 그 정도 털면 누구나 뭐 나오는데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뭐 잘못했다 이 정도로 보여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본질이 아니라 당시 수사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기소가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1심 판결 못 받아들이겠다고 뭐 난리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조국 수호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티끌이 나와도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이게 티끌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 정도의 얘기로는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너무 늦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적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친문 의원들과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시에 조응천 의원 뭐 몇 명 그 조금박해라고 하죠. 그분들 빼고는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그런 뭐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부 모여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행태를 다 봤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 정도 코멘트로 그 과거를 다 용서해 주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대선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과거를 우리가 심판하는 거라면 대선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선 우리 민주당이 당대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사법부 판단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법부 판단도 주가 조작 아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아니다. 지금 남은 거 뭡니까? 표창장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강남 엄마 행태에 대해서 비판인데, 이것을 지금 조국의 강을 건너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 우리 당의 조은천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듣고요. 아니 이미 다 끝났어. 그런데 이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우리가 다시 우리 입으로 이걸 꺼내야 되는 건가. 중도 이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층 이차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탈했던 표가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 전 장관 잘못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표창장 같은 경우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저는 조국의 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물론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지만 잘못됐다. 잘못 꺼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국민들은 투표한다라는 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편 후보들에게 뭐 한마디씩 덕담이든 충고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하시고 싶은 이재명 말. 후보가 제일 부족한 게 우리가 유권자에서 볼 때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건 다르고 또 오늘 말하는 건 다르고 내일 말하는 건 다르고 그거는 정말 옳지 않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사과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인데 지금 그 이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조국 문제가 무슨 단순히 뭐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조국 사건이 가져다 준 국민들의 상처 있지 않습니까? 조국 가족이 벌어졌던 그 일련의 행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줬느냐 이게 문제지. 그게 조국의 강이라는 거지. 법적으로 뭐 요건 유죄고 요건 무죄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려면 말로 사과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사과하고 그리고 한 번 사과했는 것은 다음에 뒤집지 말고 좀 이리관지야. 그거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진심으로 좀 충고하고 싶어요. 네. 자, 반론 없고요. 여기서는 마지막 발언이니까 상대편 후보들에게 덕담하면서 이경 부대변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본인 차례 때 하시고요. 섞어서.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예.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생각이 조금 있고 이것을 잘 들여다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투표를 못할 것 같다. 투표를 안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두 후보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야의 후보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나 저 사람을 좀 찍고 싶다라는 마음을 못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인정성을 못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특징이 있죠. 경선이 치열했고 후보들의 비호감이 있고 또 금방 우리 얘기했던 대로 후보들 부인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못하나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으로 해서 이번에 투표를 좀 하고 싶다라고 국민들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번 대선의 큰 숙제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천하람 이경 부대변인 1분씩 드립니다. 시간 없어요. 1분씩 드릴게요. 네. 저는 조금 천천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꺼내시는 이슈가 너무 많고 그게 소화되기 전에 또 다른 이슈를 꺼내시는 게 좀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네. 후보께서.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감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뭔가 국민들께서 어떤 이재명 후보가 꺼낸 아젠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경 최근에 부대변인. 토론회가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대학생들 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가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게 2시간이 넘는 것을 국민들께서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보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거 한번 봤다라고 하면서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한테 갖는 그런 것들이 오해였구나, 편견이었구나. 나 이거 보고 이재명 뽑는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나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나 이재명한테 투표하겠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덕담도 짧게 하면은 되게 직접 만나본 분들은 인간미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재명 후보도 직접 만나보시면 인간미가 많이 넘치는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되게 보석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네 분 토론 시간도 딱 맞춰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호 상임고문, 신경민 전 의원, 천하람 변호사, 이경 부대변인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앞으로 박지 씨랑 계속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너무 편한데? 질문을 대신 다 해주시니까 뭐. 네, 등받이에 기대고 예. 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출연료는 제가 박지 씨보다 한 5배는 더 받는다. 열일하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네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분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